미친 서사, 왜 인기가 많나 되게 의아했던 밤새서 정말 정신없이 읽었고, 많은 분들의 인생책이자 제독의 꽃, 그 뻔한 엔딩이 인터스텔라, 월2 같은 영화, 생각지도 못한 반전, 떡밥 회수, 꽉 찬 결말.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긴 연휴 잘 보내고 계실까요? 저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공간이 좀 바뀌었죠. 네, 이사를 잘 마쳤습니다. 책장 소개 영상을 굉장히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제 그 다음 콘텐츠를 뭘 찍어볼까 고민을 하다가, 또 연휴가 길잖아요. 그래서 이 연휴 동안 읽으면 좋을 것 같은 책들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7권의 책을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권만 비문학이고 나머지 6권은 모두 문학이에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책 소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책은요, 비문학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룰루 밀러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되게 크게 붐을 일으켰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도 그때 아마 읽었었고, 이 책을 읽기 전후로 세상을 보는 관점이 좀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상실, 사랑, 그리고 숨어있는 삶의 질서에 관한 이야기라고 적혀져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이상을 담아내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읽으면서 되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경이와 충격이었는데요. 솔직히 초반에는 도대체 이 책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메시지가 뭐고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지 감이 잘 안 잡혔고, 그리고 생각보다 읽는 속도가 되게 더뎠어요. 그래서 왜 인기가 많나 되게 의아했던 책이었는데, 그 조금만 딱 참으시면은 뒷부분 진짜 재밌거든요. 혹시 읽으실 분이 계시다면 초반 부분 꼭 참으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꼭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종이책으로 사서 읽었는데 너무 좋다 보니까 지인들한테도 이렇게 빌려주고 해서 지금 실물책이 없어요. 근데 그만큼이나 정말 재밌고 놀랍게 읽었던 책이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책이 좀 쉽지 않은 만큼 이번 연휴가 길잖아요. 그래서 이 긴 연휴 동안에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문학 작품을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최은영 작가의 밝은 밤입니다. 최은영 작가님은 쇼코의 미소,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와 같이 이렇게 단편 소설집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낸 첫 장편 소설이 바로 이 밝은 밤이에요. 저는 이 책을 밤새서 정말 정신없이 읽었고 또 정신없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제가 최은영 작가님을 또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 인물의 감정을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하게 그려내시는데, 그러면서도 또 인물 간의 어떤 감정 변화라든지 심리 상태를 굉장히 날카롭게 포착을 해서 정갈한 언어로 표현을 되게 잘 해주세요. 근데 그 문장들이 단단하고 다정해서 최은영 작가님의 스타일을 좋아하는 팬으로서 추천해드린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밝은 밤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증조할머니, 할머니, 엄마, 딸에 이어지는 4대에 걸친 가족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이제 여성들의 연대, 돌봄, 사랑, 우정을 그린 소설이기도 합니다. 현대사의 시간들을 좀 지나오면서 생긴 상처와 아픔을 여성들이 서로 극복해가는 삶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여성들의 삶이 저한테는 좀 큰 위로와 위안이자 또 용기가 됐던 것 같아요.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이야기이자 여성들의 연대를 보여주는 책으로서 이번 연휴 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드라마 폭삭소가 수다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 책도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책은 양기자 선생님의 모순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의 인생책이자 역주행의 신화이자 제독의 꽃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안진진의 남편 찾기라고 봐주셔도 되겠지만, 사실 저는 지극히 가족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석 연휴 때 읽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추천드리게 되었고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리자면, 한날 한시에 태어난 이제 일란선 쌍둥이인 엄마와 이모가 안진진한테는 있어요. 근데 이 엄마와 이모는 그 생일도 같은데
또 같은 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남자와요. 근데 그 결혼의 기점으로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격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가족 구성원들의 특성이나 가족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대조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자란 안진지는 그걸 바탕으로 자신의 남편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 남편 찾기에는 두 남자가 등장을 하고요. 사실 저는 안진진의 선택이 너무 궁금하고 재밌었지만 개인적으로 이 책을 단번에 읽기에는 좀 버거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책에는 인생을 통찰하는 문장들이 정말 빛과 소금처럼 곳곳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문장들이 너무 맞는 말인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들을 직시하고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기까지가 저는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좋은 문장들이 많다 보니까 이 문장 하나하나를 소리를 내서 직접 읽었을 때의 그 문장이 더 와닿는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완독하는 데에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좀 걸렸던 편인 것 같습니다. 책의 말미쯤에 가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안진진의 최종 선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몰입해서 읽었던 것 같고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들의 인생은 크고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지고 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모여서 모순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결국 삶은 흘러가고 그게 인생이다 라는 결말에 다다랐던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문장이 정말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연휴 때 이 책 한 권이랑 노트랑 필기구 챙겨서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가장 좋아하는 음료 시켜놓고 이 책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또 필사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추천드리는 책은요. 손원평 작가님의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요, 감정과 공감이 결여된 주인공이 갑작스럽게 어떤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되고 그 이후에 세상을 조금 이해해보고자 새로운 관계들을 형성해 가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소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부에서는 주인공에 대한 설명과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엄마와 할머니의 돌봄, 사랑을 회상하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요. 2부에서는 주인공이 첫 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우정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야기고요. 3부에서는 주인공이 사랑을 알아가는 이야기고 4부에서는 클라이맥스죠. 어떤 사건이 막판에 발생을 하고 그 사건에서 주인공이 어떤 결심을 하게 되면서 주인공한테 변화가 일어나고 그게 곧 성장으로 이어지는 엔딩으로 마무리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장 소설의 전형적인 플로우를 가지고 있긴 해요. 근데 재밌습니다. 왜냐면 문장이 굉장히 간결한데 거기에서 오는 속도감이라는 게 있어서 후루룩 빠르게 읽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흡입력이 강해서 아마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인공이 우정과 사랑을 알게 되면서 마침내 변화하고 성장하는 그 엔딩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마 눈물 한 방울쯤은 좀 흘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뻔한 것 같은데 그 뻔한 엔딩이 눈물샘을 자극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에는 좋은 문장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모순과 비슷하게 삶을 통찰하는, 근데 그 통찰이 조금 더 감정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 안 읽어보신 분 있으시다면 이게 하루만 해도 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충분한 분량이고 재미이다 보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네, 지금부터는 SF 소설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문모카 작가님의 돌이킬 수 있는 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말에 출간되고 나서부터 입소문을 타면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작품인데요. 한동안 제 책 좋아하는 친구들 인스타 스토리에 계속해서 후기가 올라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은 사실 여러 반전이 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스포 없이 읽으셔야지만 정말 이 책을 제대로 즐기실 수 있어서 제가 최대한 말을 아껴보려고 합니다. 왜 한동안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넷플릭스 왜 보냐? 성이나 책 보면 되는데 이제 그 말에
원조라고 할까요? 적극 응용을 해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저는 이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넷플릭스 왜 뭐냐? 돌이킬 수 있는 보면 되는데, 이런 뉘앙스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그만큼 정말 재밌습니다. 이 책에는 두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요. 이 두 주인공의 이 미친 서사, 그리고 초능력자, 아포칼립스, 이런 것들이 서로 딱 맞물려서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SF, 판타지, 미스테리, 로맨스 등 정말 여러 장르가 믹스매치 되어서 도파민이 정말 이렇게 싹 돌게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껴 읽을 걸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책이라서 추천드려보아요. 네, 그 다음 책은요. 천설란 작가님의 랑과 나의 사막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설이 이 시대의 어린 왕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인터스텔라, 월2 같은 영화가 떠올랐고요. 그런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이 책의 줄거리를 스포 없이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리자면 주인공인 오래된 로봇이죠. 고고라는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로봇 고고는 먼저 세상을 떠난 인간 친구 랑을 애도하면서 랑이 가고 싶어 했던 과거로 가는 땅 을 찾아서 홀로 여정을 떠나는 이야기예요. 이 여정은 광활한 사막에서 펼쳐지는데요. 이 사막이라는 배경이 소설의 분위기를 한층 더 매력적이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를 애도하고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모두 로봇 고고의 시선으로 그려지는데요. 사실 담담하게 읊조리는 슬픔이 저는 되게 먹먹하고 애틋하게 느껴지는데 그 감정을 되게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소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절이 되면 그리워하는 마음이 퍼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 이유에서 이 책을 이 연휴에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과연 고고는 과거로 가는 땅에 다다를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네,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고고가 여정 중에 만나는 여러 존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존재들과 나누는 대화가 또 엄청 좋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작가의 말까지 꼭 잊지 않고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어느새 마지막 추천책이네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제 사랑이죠. 김초혁 작가님의 지구 끝의 온실입니다. 제가 김초영 작가님의 또 빅팬으로서 김초영 작가님의 모든 작품들을 다 읽어봤지만 제 기준, 지극히 제 취향을 기준으로 원탑인 작품이 바로 이 지구 끝의 온실인데요. 줄거리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세상이 더스트라는 나노로봇에 의해서 폐허가 되고 난 이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아포칼립스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시대를 더스트 시대라고 부르도록 할 텐데요. 이 더스트 시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아영이라는 인물은요. 어느 날 폐허 도시 해월이라는 곳에 모스바나라는 식물의 이상 증식을 보고받게 돼요. 그리고 그 모스바나를 보자마자 자신이 어릴 적에 좀 친하게 지냈던 이웃 할머니와 그 이웃 할머니가 가꾸던 정원이랄까요? 그 식물들을 떠올리게 되면서 이 둘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연관성을 쫓아서 찾는 이야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는 이제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 인물들에게서 여러 이야기를 또 듣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진실이라는 퍼즐을 하나둘 맞춰가는 이야기이고 그걸 따라가는 재미가 정말 쏠쏠합니다. 사실 저는 SF 소설 같은 경우에 세계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계관이 얼마나 설득력 있냐가 명작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SF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독자로 하여금 이미 존재했고 원래 알아왔던 세계인 것처럼 받아들여야지만 그게 곧 책에 대한 재미와 이해도에 직결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로 빠져들게 하는 세계관 형성과 세계관의 설득력
저는 SF 소설을 볼 때 정말 중요하게 보는데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세계관이 정말 잘 짜여져 있습니다. 이 소설을 읽는 내내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인물들의 대화를 읽으면서는 NPC와 대화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세계관에 인물도 찾아야 되고 진실도 찾아야 되고 재밌는 요소가 너무 많은 거지. 거기다가 생각지도 못한 반전, 떡밥 회수, 꽉 찬 결말까지 정말 모두 제 취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세상을 구하는 건 하나의 거대함이 아니라 어쩌면 작고 많은 마음들과 노력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이 책 또한 결국 마음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휴가 긴 만큼 정말 재밌는 SF 소설을 과몰입해서 읽기에 딱 좋은 시기가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조금 두께가 되지만 이 책을 들고 와봤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구 끝의 온실을 읽으실 때는 마음껏 상상하시면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휴 동안 읽으면 좋을 것 같은 책들에 대한 추천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여태까지 읽어봤던 책 리스트도 다 훑어보면서 어떤 책이 좋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휴가 긴 만큼 단편보다는 장편 위주로 설명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 어렵다고 느끼신 책들을 도전해 보기에 정말 좋은 시간이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조금 골라와 봤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책이 한 권쯤 있다면 그 한 권 꼭 이번 연휴 동안에 완독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책 좋죠? 책을 읽기 너무 좋은 계절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책 관련된 콘텐츠를 조금 더 열심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까지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한 연휴 되셨으면 좋겠고요. 책 많이 같이 읽어요. 안녕.